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사쌤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첫 번째 시간인가? 몇 번째 시간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난 시간까지는 고조선이 끝나고 그리고 부여, 고구려, 옥저동해 그리고 삼한 이 내용,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연맹왕국이었고 각 자연 위치에 따라서 풍습과 사회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잘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점인 부분이 옥저동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왕국이 연맹왕국이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뒤 시점의 역사는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어지는 삼국시대라고 알고 있죠. 작은 소국들이었고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각 주변의 군장들, 부족장들이 연결이 되는 연맹왕국이었는데, 어떻게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큰 나라들이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국가, 즉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그 과정이 어땠는지 살펴볼 거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각 왕들의 업적을 통해서 그 각 구성 요소가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요소를 어떻게 갖춰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왕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업적 나열만 이렇게 하는 공부는 그게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암기성 공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들어갔는지를 공부하시면, 고구려에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타임이 아마 고구려일 텐데, 고구려 시간에서 각 요소들을 기억해 두고 계시면 백제 신라에서 그냥 써먹으면 돼요. 암기하기에도 더 좋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잘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해 가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번 시간은 제목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성립인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삼국과 가야의 성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맹왕국과 고대 국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맹왕국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부가 왕이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부여나 고구려 같은 경우는 각 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나 부여 같은 경우에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저가요, 구가. 그러니까 그 사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 부족장들이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왕도 내쫓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고구려에도 각 부가 존재했었습니다. 전러부, 소노부, 계류부 뭐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연노부도 있었네요. 그래서 각 부가 자신들만의 영역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영토가 있었다는 거야. 한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왕이 간섭하기가 힘든 영토가, 영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각 부족장 중에서는 가장 힘이 세지만 그 나머지 부족장, 군장들이 연합했을 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힘이 약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긴 하지만 이 대표라는 것이 대표긴 하죠. 근데 요 뒤에 없는 내용은 왕권이 미약했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국가로 성장해 나갈 때요. 근데 이제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성장해 나갈 때 그 각 연맹들이, 그러니까 각 군장들이 중앙의 왕권에 통합이 됩니다. 이 과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통합이 된 각 부족장들의 군장은 귀족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 관료 조직으로 재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각 부 세력은 중앙 귀족으로 편입이 된다. 이 귀족이란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그 귀족들의 등급, 급수가 있죠. 그것들은 또 뭐냐면 각 군장이나 부족장들의 세력 차이가 서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편입될 때 그 세력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부족은 굉장히 협조적으로 통합이 됐을 거고, 어떤 부족은 막 반항, 막 반란 일으키고 이렇게 했던 부족장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협력의 차이에 따라서 귀족 급수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골품제가 있었죠. 신라 시대 골품제는 성골과 진골과 육도품, 오도품, 사도품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데, 아마 이것도 중앙귀족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급수가 나눠져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틀 마련된 부분을 볼게요. 연맹왕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 백제는 3세기 고이왕, 여러분들 고이죠, 고이왕. 그 다음에 신라는 4세기 내물왕, 여기 내물왕이라고 되어 있는 내물마리간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 또 설명드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필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맹왕국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각 사출도로 설명을 또 드리면 각 부족장들이 있어요. 뭐 북, 동, 남, 서 이렇게. 이게 연맹왕국이에요. 이렇게 보면 왕은 각 개별적인 부족장에 비해서는 힘이 세죠.
하지만 왕의 힘은 연맹 자체의 힘보다는 약했다는 거예요. 각 군장들의 힘에 비해서는 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국가로 성립이 됩니다. 왕이 영토를 넓혀갑니다. 힘을 넓혀가요. 그럼 그 와중에 있었던 각 군장들, 부족장들, 연맹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되면서 왕권은 강해지고요. 이 군장들은 어떻게 되냐면 귀족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귀족들이 형성해 가면서 얘들은 뭐가 되냐면 중앙 관료가 되는 거예요. 관직을 가지게 되는 벼슬아치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 통솔하는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제 왕은 또 영토 확정도 하고요.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왕위를 그전까지는 연맹들의 허락을 받고 뭐 자기 아들이면 아들을, 주변 형제면 형제, 다른 군장의 부족장한테는 뭐 부족장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내려준 경우가 많고, 아니면 협의에 따라서 왕위를 내려주긴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부터는 왕권이 강해지니까 이제는 왕위를 부자상속을 해줘요. 왕위를 아예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물론 법이 있었겠지만 뜻대로 내려주고. 법이 있었다 그랬죠? 이런 관료나 이런 부자상속 이런 관련된 규칙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법. 이때는 율령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요약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연맹왕국에서는 왕들이 연맹, 그러니까 각 군장들의 힘 합친 것보다 힘이 약했는데, 이제 세월이 바뀌게 되면서 영토 확장을 합니다. 왕이. 그러면 권위가 세고 권력이 세지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군장들이 중앙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앙 관료가 되고 귀족이 형성이 되면서 왕권이 강해지니까 왕이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 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율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중국에서 수입해 오기도 해요. 그리고 각 지역을 다스렸던 부족장들, 군장들이 없어지니까 이 지역을 또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또 지방, 뱃설 지방 아니야. 자, 행정구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관료도, 중앙 관제도 만들어지고 지방행정구역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국가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현재를 이해하는데 고대 국가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현대사회도 한번 같이 이해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순까지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요소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지금부터 할 내용은 그냥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구려에서 한번 더 적용을 해 보시면 백제, 신라는 껌이야. 이해가 쉬워. 그냥 어떤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뭐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가야는 고대 국가로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해해 주세요. 고구려의 성장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왕이 5명입니다.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관계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고 고구려의 성장에서 기틀을 마련했던 왕들을 대표적으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왕들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포함된지만 파악하시면 잘 이해되실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백제, 신라에도 적용이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태조왕입니다. 자, 태조왕은 영토를 크게 확장시킨 왕이에요. 주변에 있었던 옥저를 정복하기도 하고, 옥저 맨날 시달립니다, 고구려한테. 이제는 이때 정복을 당해요. 고구려가 드디어 바닷가를 쌈싸 먹습니다. 해산물과 소금을 얻을 수 있겠죠. 중요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는데 우리가. 그리고 맛도 맛인데 안 돼요. 사람들이 이게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가 세웠던,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세웠던 군현 중에 하나였던 현도군도 공격해서 아예 밀어버립니다. 그 영토를 확장을 시키고, 이 영토를 확장시킨다는 말은 왕의 영역까지 확대를 시킨다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시킨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물자를 또 나눠주겠죠.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름 자체가 태조왕이에요. 고주몽이 있었죠. 주몽이 있었잖아요. 고구려 세운. 그런데 태조왕이 있다, 이 말은 국가의 기틀을 이때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제 고국천왕입니다. 오부를 개편하는데요. 이 오부는 연맹왕국 시절에 있었던 각 군장들의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개편을 했다. 그리고 중앙귀족화 시켰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군장들을 왕의 힘으로 눌려서 중앙으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이었던 오부를 행정적으로 동서남부 이런 식으로
오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군장들 세력들을 왕의 세력으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귀족들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세력의 차이에 따라서 등급이 또 나뉘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표출하고 있는 방법들이 또 있죠.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그 시기가 고국천왕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요. 진대법이라는 걸 이때 해요. 이 진대법이라는 것은 보릿고개 아시죠? 어르신들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을에 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겨울을 지나고 세금까지 내버리면 이른 봄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겨울에 심었던 보리들은 아직 초여름까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시절을 보릿고개를 하는데 이 시절에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고 가을에 쌀을 추수하면 돌려받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진대법이라는데 이게 나중에 고려나 조선의 환곡제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제 미천왕입니다. 탁 하고 고려하면은 영토 확장이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왕이 미천왕입니다. 이 미천왕도 좀 스토리가 있는 게 자기 아버지가 삼촌한테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겨요. 이제 삼촌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살려줄 필요 없는데 도망가서 노비도 되고 소금 장수도 되는데 이 소금 장수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옥저 정보를 할 때 소금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때 소금 장수는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내다 팔고 하는 장수가 아니고 아주 큰 부를 이루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다시 왕이 올렸던 게 이제 미천왕이 된 거예요. 이때 미천왕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한나라의 군현인 낙랑군을 축출하고요. 그 지역이었던 대동강 유역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가 장수왕 때 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궁원왕 때, 이 사람은 되게 그렇다고 해서 원자는 아닌데 원통한 왕이에요. 위아래로, 위아래 침략을 받습니다. 고구려가 위기를 맞이해요. 중국의 왕조 중에 하나였던 전연, 이게 연자란 말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 요동 지역, 요소 지역, 이 지역을 중국에서는 연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조선 얘기할 때도 했잖아요. 연나라하고 고조선이 붙어가지고 고조선이 져서 밀려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연나라 중에 전연과 후연이 있습니다. 시기별로 해서 전연, 발음 조심하세요. 그 후연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전연입니다. 이 전연이 노리고 있었어. 미천왕 때 중국이 세력을 밀어냈잖아요. 아예 국내선까지 수도까지 쳐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미천왕이 무덤까지 파가요. 할아버지의 무덤을 파간 거야. 고궁원왕 중에 얼마나 원통해. 자기 할아버지, 그것도 왕이잖아요. 무덤이 파헤칠 정도로 아예 크게 패했다는 거야. 자존심이 아주 스크래치가 쫙 났겠지.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광개토대왕 부분에 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연결된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을 위아래 했잖아요. 아래에서 또 초돌합니다. 하필 이때 당시에 백제가 전성기였어. 근초고왕 때였단 말이야. 이따 또 설명드릴 평양 쪽으로 쳐들어옵니다. 이 지역으로. 그냥 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맞짱 떠서 죽은 것도 아니고 흘러나오는 화살에 맞아서 왕이 죽었어요. 왕이 무덤이 털리고 왕이 전사했다? 이건 국가적인 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광개토대왕이 어떻게 나와? 장수왕이 어떻게 나와? 그 위기를 극복한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왕이 광개토대왕의 큰 아버지였던 소수림왕입니다. 자, 이때 다시 무너졌던 그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왕권이 흔들렸겠죠. 왕이 전사했어. 왕족 중에 이 대장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귀족들이 얼마나 깔봤을까요? 나중에 말은 못해도. 그래서 왕권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기도 하고요. 태학을 설립하기도 하고요. 율령을 반포합니다. 불교라는 것은 고등 종교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가 불교죠. 이게 백제하고 신라에도 적용이 됩니다. 잘 보세요. 귀족들이 중앙으로 편입되긴 했지만 아직은 그 부족, 군장들의 세력에 해당되는 토착신앙들이 아직 존재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공인을 했잖아. 그럼 불교가 왕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었던 토착신앙을 가졌던 군장들, 귀족들이 자연스럽게 사상적, 정신적으로도 통일이 되는 거야. 이게 왕권 강화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 연결되는 게 또 태학도 있는데요. 태학은 국가가 세운 중앙 학교입니다. 대학교야. 이건 뭐 하는 곳이냐면 고급 관리를 육성하는 곳입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근데 왕 입장에서 어떤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을까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듯이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태학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백제나 신라도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학문이었을까요? 유교, 유학입니다. 이 유학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율령이라는 걸 반포하는데 이건 법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데 율하고 영은 다른데요. 율은 형벌입니다. 형법. 그러니까 낮은 거는 도둑질한 것부터 해서 살인하는 거, 그리고 국가에 왕에게 반역을 하는 죄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율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덤빈 놈들 잡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 규족들이 관리가 되면서 체계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영은 행정법입니다. 국가 조직,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법입니다. 이것들을 체계를, 이건 영은 시스템이다. 시스템. 자, 그래서 율령을 반포합니다. 이게 다 왕권 강화, 중앙집권 국가를 기틀을 마련하는 거하고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업적이 남아있는 것이겠죠. 위기를 극복한 왕. 그러니까
시험에도 잘 나오겠지만 우리가 보고 배울 점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구려의 성장을 통해서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국가, 고대국가로 성장해 가는 각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백제와 신라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파악해 두시고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